안녕하십니까, 조동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도 위태롭다,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SNS 등에서 이제 가끔 나왔던 이야기가 있죠. 박근혜랑 가장 닮은 대통령이 문재인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랑 또 가장 닮은 정권이, 비슷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SNS에서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거의 요즘은 국민 상식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제 업무 스타일, 그리고 이제 업무 장소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에 그냥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 게 알려져가지고 정말 온갖 루머, 그냥 사실 좀 추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이 아니라고, 나중에 아니라고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만, 지금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관저에서 근무했다, 집무실이 아니고, 이제 그게 탄핵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꼭 이제 세월호 사고 당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증언을 종합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들과 별로 만나지 않고 좀 은둔형 지도자였다 하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독대를 거의 해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도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다, 아니 어쩌면 더 훨씬 심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죠,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함께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601일간이죠. 공식 일정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60일, 26.6%입니다. 이제 공식 일정이 없었고, 공식 일정 중에서 북한 관련 일정이 경제 관련 일정에 2배 가까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김의겸 대변인이 여의도 연구소 발표 내용은 공개된 청와대 일정을 가지고 통계를 왜곡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그래가지고 공당의 연구소가 사실상 가짜 뉴스를 생산한 꼴이 됐다, 이렇게 해명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박 의원이 청와대 팩트 체크를 또 팩트 체크한다, 그런 제목으로 추가 자료를 내가지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박 의원 주장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601일간 평일에 일정이 없는 날이 47일이었다. 또 평일 업무 시간에 관저 일정이 25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건 사실상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이 지적을 한 바가 있었죠. 이걸 이제 똑같이 돌려준 겁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은 과거 자신이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던 그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은 문재인은 사실상 출근하지 않은 날이다, 그런 날이 많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하면 이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혼밥이죠. 사실 중국 국빈 방문했을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총 10기 중에, 중국 방문 동안에 10기 중에서 단 2끼만 중국 관계자들이랑 고위직들이랑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식사는 한국 수행단 일행과 같이 식사를 했다. 아니, 국빈 방문을 했는데 10끼 중에서 2끼만 그쪽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나머지는 우리 일행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건데, 굉장히 이거 사실은 문제가 됐고, 중국 측이 일부러 대한민국 대통령을 왕따시켰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심각한 외교 참사를 겪었다 하는 이야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박 의원이 자유한국당 박 의원이 발표한 걸 보면은 취임 이후에 대통령 식사 회동이, 그러니까 이제 600일이면 1800끼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1800끼니 가운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한 게 100회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가운데서 하루만, 한 번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개적으로 밥을 같이 먹은 겁니다. 나머지 식사는 누구랑 같이 했느냐? 알 수는 없죠. 공개된 게 없으니까. 자기 혼자 먹거나 아니면 김정숙 여사랑 같이 식사를 했거나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했을 때 혼밥했다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그것도 중국이 우리를 왕따 시킨 게 아니라 그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을 고려해가지고 배려해 준 거 아닌가, 고도의 배려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조차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거 혼밥 스타일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대통령이 식사라는 거 그냥 식사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업무이고 정치 행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설득하고 사람이라는 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1800기 중에서 100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 비슷한 이야기로 전체 일정 2144건 중에서 단 4%인 86건만 의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란 사람이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국정 운영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국회와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적은 4%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는지 국회를 너무 많이 만나는 것도 말은 안 되겠지만 4%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은 비중 아닌가. 최소한 30%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판단은 다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당은 26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과 야당 정치인도 만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당 정치인을 더 많이 만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설득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악재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이야기가 좀 갑자기 나왔죠. 느닷없이 동남아 국가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6개월가량 된 것 같아요. 사실 전부터 문다혜 씨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죠. 그 문다혜 씨 남편 성호 씨가 갑자기 자기 빌라를 아내에게 증여를 했고 이를 문다혜 씨가 다시 팔아가지고 이제 매각을 한 다음에 그러던 다음에 이제 그 동남아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 가족 간에 특히 부부 간에 이런 식의 부동산 거래가 일반적인지 사실 좀 뭐라 그럴까 그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가령 무슨 부부간에 무슨 이혼을 한다, 위장 이혼 한다, 그런 경우 아니면은 이런 경우가 드문 거 아닌가.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온 걸로는 서 씨가 다녔던 게임 회사에 정부가 200억 원을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절차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억 원이 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30억 원이 횡령, 유용 등 부당 집행이 됐다. 이거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서 씨가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자기 아내 다혜 씨에게 재산을 증여 처분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다혜 씨 부부가 동남아로 이제 국가 이주를 한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재산 추적을 피한 진짜 도피의 도피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갑자기 신남방 전략 이야기하고 동남아 지역 중요성을 강조하고 베트남에는 비자 면제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거 겹치면서 의혹이 커집니다. 사실 이제 뭔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특히 대통령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 생긴 건 어쨌든 저런 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보내면 되게 미국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근데 또 동남아란 말이에요. 이것도 참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좀 문제가 생겼다 해도 대통령 가족이 이렇게 도망치듯이 떠나는 게 뭔가 좀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내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쉽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앞으로 그 내막이 참 드러나면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동남아 여기 나오니까 또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김현철 신남방 특별위원장이라기도 하고 청와대 경제비서관이었죠. 이제는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번에 이런 말을 했었죠. 5060 세대 SNS에서 사나운 댓글이나 달고 등산이나 다니지 말고 동남아 아세안 국가로 가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굉장히 고압적으로 마치 선생님이 꼬맹이들 한마디 가르치듯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마승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060 세대 이 양반들이 지금 사실 일자리가 없는 게 자기네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던 일도 그만두고 뭐 그다음에 회사에서 그만 부득이하게 나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기름을 부어 셈이거든요. 결국 김현철이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내기는 냈습니다만 사실 김현철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사연이 많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김현철 특집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근데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사람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파보면 파볼수록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뭐 일본 경제 전문가라고 그러거든요. 캐리어를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2015년에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이 책을 읽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감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임을 받았다고 그러고 이른바 그 국민성장이라는 게 이제 이 사람 발상이라고 그러고 문재인이 이 책을 이제 여러 번 언급하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2017년 8월 15일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한 세 달쯤 됐나? 그때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말을 하죠. 한국 경제에는 앞으로 2명의 거인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경제 개발을 통해 우리를 가난에서 성장으로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과 60년 만에 경제의 기본 틀을 대전환, 턴어라운드하고 향후 60년 경제 패러다임의 단초를 열 문재인 대통령이다. 야, 제가 사실은 이때 그 인터뷰를 보고 페이스북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였죠, 그때. 하기 힘든 얘기를 청와대 일개 경제비서관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이거 좀 넌센스고 청와대 기강이 개판이라는 이야기라고 제가 지적을 좀 했어요. 이거 내용이 그 경제부총리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만 골라서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거인이란 말을 썼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동양에서는 거인이란 말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 서양에서는 거인이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뉘앙스가 심지어는 뭐 타이타닉호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이 그 타이탄이 거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자이언트랑 이제 어원이 같은데 그걸 썼다는 말이 서양에서는 계속 그 많이 쓰일 정도예요. 거인이라는 용어가 별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거인이라는 표현을 자기 보스를 높이기 위해서 쓴다는 건 국제 감각이나 상식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제가 그래서 이 사람도 문제가 늘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2017년 그해 11월에는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공동 언론 발표문에 포함했던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발언을 이제 그게 들어갔는데 언론 발표문에 이걸 하루 만에 이 김현철이 나서서 부인을 했어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연결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여기에 한국은 끼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을 만나가지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미 정상에 만나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일개 비서관, 그것도 경제 비서관이니까 자기 업무도 아니거든요. 이런 업무에 외교 업무에 나서가지고 부인하는 거, 이거 김현철이라는 친구가 어떤 캐릭터인지 아마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문재인 청와대 근무 기강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대충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아요. 원래 뭐 권력을 쥐면은 사람들 눈에 눈꺼풀에 뭐가 씌인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에 돈장 많은 거 보인다 그러죠. 누구나 그런다고는 하는데 그런 증상이 유독 심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김현철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린 두 거인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고, 그게 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띄운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런 거인이라는 이야기를 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씌워서 한 이야기거든요. 참 그 세상에 정말 이거 지 손바닥 안에서 논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또 이제 근무자들에게 대낮에 술 마시지 말라 그런 금주령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가방 검사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핸드폰 압수 때문에 지난번에 말이 좀 많았죠. 그리고 금주령, 가방 검사. 이러다가 청와대 근무자들 밤에 자는데 집에서 감찰반들이 안방에 구두발로 들어가지고 문 차고 들어가가지고 서류 뒤져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좀 그런 걱정도 됩니다. 탁현민도 사표를 냈습니다.
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사표를 냈다고 보도가 나왔죠. 본인은 이제 부인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거든요. 그냥 그 아니 땐 굴뚝에 연계나리라 그럽니다만은 그냥 전혀 없는 데서 이런 이야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탁현민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언급을 생략합니다. 고민정 씨 이분도 좀 스토리가 있죠. 이 양반이 이제 그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여를 할 때 그 이 양반 남편이 시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을 문재인에게 보내며 이런 뭐 아주 센치멘탈한 글을 썼다고 뭐 알려졌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좀 읽다가 손발에 어글거려서 관뒀습니다. 근데 나도 뭐 기억이 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도 기억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분들 좀 본인들이 하신 발언이나 쓴 글이 좀 빈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가 침몰하면은 뭐 쥐들이 거기 있던 쥐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죠.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청와대 이런 그 말을 비유해가지고 청와대에 떠나는 분들을 뭐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주군을 위해서 정말 자기 한 몸을 불사른 거 아닙니까? 청와대 근무라는 게 뭐 그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타가지고 제만 남아버린 영어로 말하면 뭐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이런 상태가 지금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 이 내각 그러니까 장관들은 거의 존재감이 거의 없거든요. 말 그대로 만기 뭐 칠남 이제 뭐 본인이 직접 다 청와대가 청와까지 다 하는 그런 정권인데 지금 누구나 보시기에 청와대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뭐 떠나는 분들이야 사실 떠나면 그만이죠. 하지만 문재인은 쉽게 떠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만은 쉽게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도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손석희 사건 이것도 이제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뭐 뒤숭숭한 느낌입니다. 뭐 다들 이제 힘내십시오. 올해는 좋은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정반대로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